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제 개종 이대로 좋은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사항 자, 먼저 제 오른쪽부터 말씀하시죠. 전 DBS 동아방송 정치부 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강제 개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여러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되었 간에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린 한 생명이 죽게 된 것에 대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전쟁의 주제는 종교전쟁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2가지 질문을 우리 연도음 상임대표님하고 우리 공 박사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국실천국민연합 우리 연도음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민운동화 시켜서 진행하실 용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CBS나 한기총 기타 이 개신교계로 대표되는 이런 여러 강제 개종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민운동화 시켜서 집회를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갔을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러한 집회를 하시거나 그런 어떤 무먼트를 하시면 저도 시민의 한산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 계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2번째는 우리 오늘 패널로 나오신 공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공 박사님 말씀 가운데 생명 존중에 관한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부 강제 개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를 떠나서 생명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또 시민운동 차원에서 학계에서 바른 의식개혁을 위한 그런 교육학적인 운동, 의식개혁 운동을 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기는 상당히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가 얘기하면 일단 강제 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오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한테 대화를 강제 개종 얘기를 딱 꺼내면은 바로 신천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저희는 이 사회적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이게 신천지를 바로 표현이 돼 버리니까, 그렇다고 무슨 신천지에 우리가 저도 신천지 교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이제 강제 개종하면 아까 통일교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의 움직임의 스타일을 모두 다 신천지로 딱. 대표님 신천지에 가 계십니까? 또 이제 또 심각하게 항의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 기독교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갖고 돌아가신 목적이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하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역행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신천지가 아니고 통일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거는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국총재님하고 국교총재님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단체가 지금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강한 쪽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잘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강력하게 지금 대들기에는 힘이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 단체가. 그래도 저쪽에서 만약에 다른 쪽에서 반대 악쪽에서 시비를 걸어온다면 저희는 아주 정말 정면 돌파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데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데 저희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이걸 무슨 국회에도 진정도 할 수 다 이런 건 있지만 반대편에서 만약 이거를 저희 단체에 잘못됐다 했을 때는 저는 정말 강하게 또 싸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발전 프로젝트 중에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부흥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먹거리 전쟁입니다. 녹색혁명 전쟁,
그래서 녹색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농촌에 뭐 이런 등등등등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 생명 연장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4.5세라고 이렇게 돼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35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우리 OECD 국가 중에 10년째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갑자기 왜 자살을 많이 하게 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에 관한 두 번째 관심과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사회에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 양성 교육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 강좌를 개최할 생각으로 월 1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것을 뭐 주간으로 하든 월간으로 하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는 녹색 혁명 시대를 접어들어서 먹거리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건강 예방 혁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학계에서 이렇게 전파하실 수 있는지. 학계에서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계가 전국 새마을 교수단에 제가 조직에 한 50명 되는데 그중에 감사로 있습니다. 8월까지 임기고 그 8월 달이 되면은 이제 제가 부회장으로 자리를 받고 앉아가지고 주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조형주 장로라고 합니다. 두 분께 좀 질문을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홍준 기자님한테 한번 드리고 그리고 김승탁 노회장님한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지인 양이 그 화면에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1차적으로 강제 개종을 끌려가서 그 끔찍한 44일에 그 강제 개종을 받고 그 청와대에 이렇게 탄원서를 이렇게 올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정되지 않고 두 번째 이렇게 끌려가서 강제 개종을 받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이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구지인 양을 대신해서 우리 김홍준 기자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천원서 내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김승탁 노회장님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강제 개종을 하는 사람이 그냥 한 줌뿐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 인해 가지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이렇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기총이라는 그런 소속의 단체도 있고 거기서 좀 나와서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단체 소속이 돼 있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목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한기총 폐쇄 그리고 이제 CBS에 대해서 이제 폐쇄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단체는 아주 막연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분들과 또 함께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들 또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시정이 되고 법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은 사회의 악은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수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 반드시 그분들이 어디 개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목사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기총과 CBS를 폐쇄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면 되지 않는 상황을 군대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병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국민청원 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내용을 써가지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전부 다 해가지고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저기 한 게 아니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올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삭제되었으면 삭제되온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못 받아온 것도 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답답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제일 사회 문제 되는 게 반려견 문제입니다. 반려견. 요즘 많이 보시지만 길거리에 지나가는 고양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 하나 죽었다고 전 국민이 뭐 그냥 자기 자식 죽은 것보다 더 난리치는 세상에 이러한 일이 누구도 몰랐다는 건 이건 너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매체 포함해서 16,000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한 번만 글을 써줘도 16,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아까 그 반려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법 이전에 어떤 국민들이 여론의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종파를 떠나가지고 고귀한 생명체가 이루는 거에 대한 거를 누군가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2005년도에 우리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보다 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해서 자꾸 그거를 밝히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제가 처음에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여러분 누구나가 똑같이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바위를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아는 이상은 제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총회들이 모여서 한기총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한기총의 전체적인 의사를 누가 좌우하느냐? 한기총 회원들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집행부가 좌우하는 거예요. 한기총이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2단 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2대위. 네, 그래서 이 2대위에서 목사 몇 명이서 똑똑한 목사죠. 네, 목사를 잡는 목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많은 목사님들을 2당에다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교계를 떠나게 하고 목사를 지지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네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럼 많이 정죄를 했어요. 이대위에서. 그러다가 거꾸로 세상이 바뀌니까 이대위원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이대위로 이단을 몰려가지고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또 그 이대위원들을 정죄해가지고 한기총을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기총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몇 사람이서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단 상담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통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우리가 넓은 의미로 한기총, 넓은 의미로 CBS가 한기총에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초점 흐린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CBS 한기총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 싸우는 것은 그렇게 되면 메아리만 되는 거죠. 싸움은 확실히 누가 적이다. 그 주적을 세워서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는 2단 상담소가 우리 주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사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 누가 우리 총회 소속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누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네.
제가 아는 목사가 이 이단 상담소의 목사가 1년에 10억을 번다, 10매덕을 번다 이렇게 매년 돈 버는 것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짓을 하는데 그런 이단 상담소를 우리가 깨부셔서 정말 그렇게 그런 악질 목사들, 네, 정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조준해서 사격을 해야지. 목표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싸워봐야 뺀 메아리만 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싸움의 전략 전술을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싸웠을 때 그 대상자가 정말 어떠한 그런 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잘 연구해서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나 사회에 법령을 만들자 했을 때는 우리가 법령을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지금 뭐 구국십전 국민연합을 우리가 사회단체로 해서 대표를 세워서 이 연합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나갔을 때 우리가 국회에 가서 싸우고 행정부 가서 싸우고 이렇게 싸워서 싸우는 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싸우고 또 우리가 정말 목표가 어디냐 그럼 목표를 딱 조준해 가지고 나가야지 천천히 가지고 싸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겠습니까? 숫자는 적은데 한기총 한기원이 그 숫자가 몇입니까? 우리 깨면 안 됩니다. 네, 우리라고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싸워봐야 맨날 말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정확한 계획 가지고 정확한 목표 설정해서 정조준전에서 정조준에서 그렇게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 추가로 듣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방송국에 대한 질문도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CBS 방송국. 이 강제 교정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그 교정 목사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방송을 하는 그 단체가 바로 CBS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은 국민의 귀고 국민의 눈이기 때문에 방송은 사실 입각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CBS 하랍이라도 방송을 편파 방송하고 편파 왜곡한다면은 그건 국민의 이름으로 또 전체 1천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그건 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래야지 그런 것을 계속 놔두고 그러면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뭐 대항해서 그렇게 편파 왜곡을 막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차 토론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고자 하신 분 질문 내용이 혹시 그러시면 이따가 여기 마치고 모두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강제 개종 이대로 좋은가 이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이 강제 교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교정 금지법을 제정하고 또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또 시민연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를 법으로 제재하기 이전에 종교단체나 개인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서로 상생하고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모색이 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서로 다 피해가 있죠.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